GTX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닙니다. 이게 생기면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노원구에서 여의도 가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정한 열차 혁명인 거지. 여기에 비하면 GTX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냥. 저 같으면 삽니다. 그리고 GTX와 1기 신도시의 미래에 대한 말이 부동산 시장에서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갑론음박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박사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지금의 기대는 과도하다. 인 거죠. GTX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늘 드립니다. 바로 플랫폼 내려가면 한두 칸 내려가면 플랫폼이 있고 네. 2, 3분 하듯이 오는 지하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건 열차입니다. 광역이고 굉장히 대심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타실 때 저 사실 지하철 9호선만 타더라도 환승 저항이 좀 있거든요. 깊이 맞아요. 들어가서. 맞아요. 그거보다 더 클 거예요. 그 자세한 말씀은 책에도 드렸기 때문에 뭐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지하철 2호선이 뚫리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과장 광고다. 다만 열차가 없는 곳들에 생기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미치는 것은 이미 많은 열차가 있고 버스가 다니는 파주 고양 쪽부터 확장강남이라 부르는 이 동탄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GTX보다 없었던 철도가 없었던 곳에 뚫리고 있는 안산부터 화성 서부, 평택 서부, 충남 서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해선이 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서해선이요. 서해선.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평택이나 화성 서부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충남 예산 다녀왔는데 예산 홍성 내포 신도시라고 충남 도청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삽교 이런 데들 부동산 이미 이건 제가 딴 데서 안 보여드린 건데 바로 네. 지난주에 답사한 거라 네. 새로운 사진 하나. 사진도 맨날 가면 찍어 오시는구나. 예, 이렇게 보여드리죠. 네. 그 직후에 인터뷰 했으면 이렇게 새로 보여드리고 이번에 보고 온 새로운 현장 이런 느낌으로. 야, 이게 부동산 확실히 이 임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돌아다니면서 볼만한 게 많다. 가야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들썩들썩 하고 나라는 게 느껴져요. 참고로 지금 부동산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저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네. 전 태어나 처음 삽교 갔다가 그냥 본 거라서 삽교 서해전철역 땅. 삽교 어딘지부터 어딘지 모르실 가능성이 크니까 네. 위치 보여드릴게요. 와, 그 땅이랑 글자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렇죠. 땅 사세요. 제가 위성사진으로 지도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인데 우선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산이 여기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이 여기. 네네.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홍성입니다. 보면 예산 군청이 있고 네. 삽교 있고 충남도청이 있고 내포신도시 있고 그냥 비어있죠. 그냥 이렇구나 인데 위성사진을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서해선이에요. 이게 생기면 군청이나 충남도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여의도 가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네요, 진짜. 1시간이면. 그러니까 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앞에 책인 대서울의길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람은 선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뭔 공사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서해선 삽교역 예정지예요. 이미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야, 근데 지금 여기 딱 봐도 그냥 다 논인데, 와, 대박이겠네요. 진짜. 바로 옆이 내포신도시예요. 그래서 한때 여기 삽교역 이름을 내포신도시역, 충남도청역으로 붙이려다가 여긴 예산이거든요. 근데 신도시는 홍성에 있거든요, 도청은. 홍성분들이 결사반대해서. 그래서 만들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까지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삽교는 여기고, 제가 보여드린 부동산은 이쪽에 있어요. 구삽교에. 장흥선 삽교역은 여기고, 서해선 삽교역은 여기예요. 그리고 예산 군청이 여기인데, 네. 이제 군청이 있고 신도시가 좀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재봤어요. 자동차로 예산 군청부터 서해 삽교역까지 15분이에요, 차로. 가깝네요. 그래서 예산 군청 신도시 사시다가 차로 가서 서해선에 삽교역에 차 세놓고 여의도 볼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열차 혁명인 거지. 여기에 비하면 GTX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열차라는 게 가져올
공간 혁명이라는 걸 느끼시려면 서해선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니까 자꾸 그래서 맨날 GTX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해선이 성공하냐 안 하냐는 동남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남권도 지금 GTX 같은 게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나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 영향은 큽니다. 당연히. 큰데 GTX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권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 저는 GTX 타시는 사람보다 여전히 빨간 버스 타고 경기도 공무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네. 너무 과대광고 속지 마시고 진정한 변화는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서해선들 이런 데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전망 관련해서 좀 알아보면요. 사실 지금이 약간 폭락장이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급락세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약간 좀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 사도 될런지 약간 좀 100년의 그런 부동산 가격 흐름 역사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저도 집이 없거든요. 저 언제나 집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삽니다. 아니 잘 지내는 부동산 전문가인 김학열 선생도 그런 말씀 하지만 빠숑 선생도 실거주 집은 언제나 자기 살 때가 시간 거예요. 실거주 사놓고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의 폭락장하고 관계없이 사는 게 좋은 거고 그 반드시 서울을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서울을 못 살 거예요. 구입을 한다면. 하지만 전 살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그거에 관계는 없다. 근데 지금 이 폭락장인 게 걱정되는 분들은 갭 투자했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실거주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집은 투자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 보수 입장으로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 실거주는 기본 존재하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거기부터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폭락장이 뭐 1000년 만년 가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10년도 안 갈 거예요. 10년 뭔가 5년도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뭐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요즘 약간 레고랜드발 예. 그 회사채 신용 경색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심각하죠. 알기로는 뭐 둔촌주공 이제 막 그 다시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들어가는데 막 여기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수익성이 약간 좀 확실히 검증된 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회사채 발행하면 막 18%막 이렇게 금리를 조달한다고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주목하지 않고요. 네. 지방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3%라는 데에서 도시야사 하고 있지만 시즌2에서 일부러 지방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실 서울 관심 없다고. 근데 맨날 왜 서울 얘기만 했냐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서울 사람들의 자뻑이에요. 그렇고 서울 사람들은 관심 있는 둔촌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레고랜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번 책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행정의 연속성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계획된 것이 조선, 식민지, 총독부, 한국 정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인누나처럼 앞에 만든 것은 칠튼 졸튼 영향을 미쳐가면서 실현됩니다. 박정희 때 만든 임시행정수도 계획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서 실현된 것처럼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게 공무원의 관성인 거고 공공기관의 존재 원인인 거거든요. 존재 이유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앞과 지금의 지사님의 정당이 다르지만 행정의 관성이라는 게 존재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아마 댓글 난리 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정치 채널은 아니고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약간 좀 채널 고정 코너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1억 있다면은 과연 이제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또 책에서 써주신 좋은 부동산의 가치를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라서 집 살 겁니다. 요즘에 약간 대출 규제가 좀 풀린 지역들이 늘어나서 그런 데 살 것 같습니다. 꼭 반드시 서울 자체도 천차만별이고 뭐 경기도 충청도까지 남도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야죠. 거기서 시작해야죠.
그리고 자신 있으시면 땅을 사시는 건데 땅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정말 이게 선수들의 리그라서 전화 오는 거 받지 마시고 학원도 다니시고 최근에 저 수원 쪽에 있는 경매학원에서 강연도 했습니다만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이런 데 좀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투자하시는 거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집 없는 분이 1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 코인 투자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자산에 투자하셔야지. 그런 차원에서는 집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경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 영끌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그렇습니다. 금리 부담,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좀 보수적으로 있다가 현금을 잘 모아놨다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린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경매 시장을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코인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갭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책임지라는 얘기 일각이 나오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해요. 이거 투자였잖아요. 네. 이익을 얻었으면 본인들이 차지했을 거잖아요. 근데 손해를 봤다고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냉정한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이거를 손해를 보전해 주거나 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가게 하는 것이 전 충실한 자본주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정에 뗀 거죠. 네. 반대로 실거주를 원하는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인 것이고. 뭐 주식도 그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걸 또 이제 보전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게 이제 골마서 나중에 더 크게 터지거든요. 지금이 적당하게 터질 상황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갭 투자는 너무 위험한 투자였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레버리지 배율이 무한대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게 이상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또 약간 문헌 전문가이자 도시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보니까 사실 지금 최근 하락장이어서 뭐 어디 아파트가 뭐 20% 빠졌네 그런 얘기만 듣다가 또 이렇게 장기적인 그리고 우리나라 뭐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군사학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동산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부동산을 피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 살짝 민감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책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시덕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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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